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좌표 찍고 공격하고. A24의 첫 블록버스터 영화 11호 분열의 시대를 감상을 했습니다. 원제는 그냥 11호니까 분열의 시대라는 부제는 국내에 들어오면서 마케팅 목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이 부제가 생긴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미국에서 발생한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국내 상황과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서 영 뜬금없는 부제가 아니기도 하거든요. 국내 마케팅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내전과 분열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내전과 분열을 카메라에 담는 종군 기자들의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제가 저렇게 붙어버리면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기대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이 장단점이 있는 그런 부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의 장기 독재와 극단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연방 정부군과 서부군으로 불리는 반란군 사이에서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국가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베테랑 종군 기자 리와 동료 기자인 조엘, 다리가 불편한 고령의 기자 샘이, 리를 동경하는 기자 지망생 제시는 14개월 동안 침묵해온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워싱턴 DC로 향하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내전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성의 상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무사히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대통령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영화 11호 분열의 시대입니다. 저는 흥미롭게 감상을 했고요. 어떤 점이 흥미로웠고 또 아쉬웠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전쟁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보다는 저널리즘에 포커스가 맞춰진 작품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장면을 상당히 공들여서 찍었더라고요. 특히 사운드가 끝내줍니다. 제가 지식이 미천하여 전문 용어까지 사용해가면서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이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지는 그 현장감을 정말 잘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보통 총기 사운드가 인상 깊은 작품이라고 하면은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를 떠올리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을 뛰어넘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특히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워싱턴 DC에서의 시가지 전투 장면은 그 부분만 따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거는 집에서 보는 VOD나 OTT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극장에서 보셔야 그 진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미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을 그린 부분입니다. 극중에서는 미국을 그리고 있지만 이거를 한국어로 치환해서 생각해봐도 맥이 다 통하더라고요. 특히 두 가지 묘사가 인상이 깊었는데, 첫 번째는 빨간 선글라스 남입니다. 출신을 물어보고 미국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미국인이냐고 되묻죠. 이게 우리나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자면은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 한국인? 이렇게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묻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같은 미국인, 즉 한국인 안에서도 서로를 갈라서 총구를 겨누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긴장감 있게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홍콩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말의 주저도 없이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모습에서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스펙타클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후반부 시가지 전 장면이 최고였지만, 긴장감 면에서는 이 빨간 선글라스 남 장면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격수끼리의 대결 장면입니다. 주인공 일행이 여정을 떠나다가 저격을 받게 되고 몸을 숨기게 되는데, 주인공 일행을 저격하는 곳을 저격하는 그 저격수를 만나게 되죠. 그 저격수에게 저기 있는 저격수는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다. 그냥 내가 공격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분열이 장기화가 되면서 피하 식별조차 무의미해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더라고요.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정치 이념이나 지역 성별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는 그들끼리도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좌표 찍고 공격하고 그런 양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저격수를 피해서 바닥에 몸을 붙이고 있던 리가 바닥에 있는 풀과 꽃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는 장면이었는데,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죽고 죽이는 전쟁터 속에서 굴러오던 리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바라보고 싶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쟁터를 찍는 이유는 이 참상을 널리 알리고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영화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냉정한 사람처럼 묘사가 되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는 뒤로 갈수록 리는 점점 인간성을 되찾고 제시는 점점 인간성보다는 차갑고 냉혹한 종군기자스러워지는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워싱턴 DC 시가전 장면에서 리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앞서 말씀드린 이 들판의 꽃을 바라보는 장면부터 동료들의 죽음을 거치면서 점점 인간성을 되찾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굳이 살려줄 필요가 없었던 제시도 리가 몸을 던져서 살려주게 되고 본인이 대신 죽게 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리를 연기하는 커스틴 던스트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물이 뒤로 갈수록 점점 변하는 모습을 연기하는데 상당히 몰입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빨간 선글라스 남이 이 커스틴 던스트의 실제 남편인 제시 플레먼스였더라고요. 여기서는 커스틴 던스트의 부탁으로 카메오로 나온 거라고 하던데 짧은 등장이었음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국내에서는 나르코스의 파블로로 알려져 있는 와그너 모라의 연기도 좋았고, 저한테는 드니빌레브 감독의 듄 시리즈에서 눈 옆으로 깜빡이는 예언자 역으로 기억되고 있는 스티븐 맥킬리 핸더슨 배우도 노장 기자 역을 잘 소화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로스에서 주연을 맡아서 얼굴을 알린 켈리 스페니의 연기가 특히 인상이 깊었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긴장되는 상황이 생겨도 벌벌 떨면서 패닉에 빠지던 제시가 워싱턴 DC에 다다랐을 때는 군인들이 제발 좀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도 인상이 깊었고, 특히 마지막에 본인 대신에 죽음을 맞이하는 리를 보면서 슬퍼한다기보다는 바로 다시 전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에서 리가 가지고 있던 차갑고도 냉정한 종군기자의 프로의식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도 리에게 제시를 보면 리의 옛날 모습이 생각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 빨간 선글라스 남에게 위기에 처해 있던 일행을 가장 나이가 많은 세미가 목숨을 바쳐가며 구해주고, 위기에 처한 제시를 리가 목숨을 바쳐서 구해주는 모습에서 기자 정신의 세대 교체와 전승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마케팅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영화는 기자들의 여정을 통해서 저널리즘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근데 너무 전쟁 영화처럼 마케팅이 되고 있어가지고, 물론 전쟁 장면 훌륭하게 찍었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니거든요. 그 훌륭하게 구현된 전쟁터 안에서 기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전쟁 영화를 기대하고 극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심각해졌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몰라도 보는 애는 큰 지장이 없긴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긴 한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정리를 해보자면 11호 분열의 시대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저널리즘에 대한 묘사, 그리고 현실성 있는 전쟁 묘사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 상황과 맞물려서 더욱더 크게 와닿은 면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총구는 혹은 우리의 렌즈는 어디를 조준하고 있고 우리는 방아쇠와 셔터를 어떻게 당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꼭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